엄마, 저 바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와 손주들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때로는 소통의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며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종종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손주들과는 세대 차이로 인해 이야기의 주제를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대화가 원활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공감보다는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녀, 손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대화의 기술을 다룹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관계가 놀랍게 변하는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과 경청의 힘인 먼저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나는 분명 걱정과 애정을 담아 건넨 말인데 자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고 느낀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 대화의 시작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나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은 대화는 일방적인 조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72세 박경순 할머니는 손주와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방학이면 손주가 집에 와서 할머니와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화는 고작 내나 아니오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경순 할머니는 손주의 방에서 우연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할머니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줄거리, 캐릭터의 특징 등을 알아본 뒤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지?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궁금하더라. 할머니의 말에 손주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의 능력, 줄거리의 반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까지 말입니다. 경순 할머니는 손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가끔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그 캐릭터가 네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흥미롭네. 그날 이후 손주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이야기도 조금씩 할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순 할머니가 보여준 공감과 경청의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손주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과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편안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화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대화법입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한 후 이번엔 자녀들과의 대화를 개선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준호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쩌다 화제가 된 재택근무 이야기는 할머니에게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는 재택근무가 기본이에요. 출근 안 해도 업무는 다 처리할 수 있죠? 그게 되긴 해? 얼굴도 안 보고 일하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 엄마, 회사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출근하는 게 생산성과 상관없다는 걸 다들 알아요. 경순 할머니는 준호의 말을 듣고 어딘가 섭섭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일은 회사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결과일 뿐 한쪽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란 것을요. 며칠 후 할머니는 준호와의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어 따로 시간을 냈습니다. 준호야, 그날 네가 말한 재택근무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어. 엄마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재택근무의 장점과 자신이 겪은 일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팀원들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중요한 자료도 클라우드로 공유해요. 회사에 가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집에서도 다 가능해졌어요. 경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그게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하네. 엄마가 몰랐던 걸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경순 할머니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처럼 자신도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자 경순 할머니는 요즘은 가족 모임에서도 폰만 보고 있네.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찾고 있는 거니? 우리랑 나눌 재미있는 얘기라도 있으면 같이 나누자. 큰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이 근처에 맛집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가족끼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경험은 경순 할머니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대 차이는 오해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있지만 작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그 간격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방식을 비난하기보다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세대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대화입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 후 그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감사와 칭찬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경순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인 지영 씨와 함께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지영 씨는 할머니가 시장에 가자고 했을 때도 특별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지영 씨는 빠르게 장바구니를 채웠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지영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시장에서 네가 야채를 고르는 걸 보니까 정말 꼼꼼하고 능숙하더라. 우리 집 식탁이 이렇게 풍성한 이유가 네 덕분이구나. 고마워. 지영 씨는 뜻밖의 칭찬에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지영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늘어났고 종종 요리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무나물은 어떻게 무치면 더 맛있을까요? 라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경순 할머니는 그 변화가 사소한 한마디의 감사와 칭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손주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막내 손주인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완성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주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경순 할머니는 서연이가 몰래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그림 그리고 있구나. 어떤 그림인지 보여줄 수 있을까? 서연이는 망설였지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자 용기를 내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멋지구나. 나비의 날개를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다니. 할머니는 이런 그림을 절대 못 그릴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 서연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기뻐요. 다음엔 더 멋지게 그릴게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할머니를 찾아와 직접 그린 그림을 자주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할머니에게 즐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순 할머니가 보여준 감사와 칭찬의 태도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와 칭찬을 생략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더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감사와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넘어 그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지금 가족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는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면서도 갈등이라는 어려운 현실과 종종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작은 일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지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경순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큰며느리가 요즘 부모님 댁에서 나오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 난방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난방비를 아끼지 않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편이었고 며느리의 말이 경제적인 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해도 나이가 들면 추위를 참기가 힘들어.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는 없지 않겠니? 대화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반응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중간에서 어찌할 줄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나?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뒤 할머니는 큰며느리와 다시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말한 전기료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 그날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네가 걱정하는 이유를 더 듣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댁도 그런 문제로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네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네. 고맙다. 그 후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한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고 낮 시간에는 따뜻한 햇볕을 이용해 방을 데우는 작은 노력을 더하기로 했죠. 이 작은 갈등을 해결하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을 때 더 단단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자리에서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방식대로 대량으로 식재료를 사려 했고 민수는 엄마, 요즘은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라며 반대했습니다. 너희 세대는 뭐든 조금씩만 사고 빨리 쓰고 또 사고 그러더라. 참 번거로운 방식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민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고민하다가 그와 솔직히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너 기분 나빴니? 엄마가 요즘 너희 세대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네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구나. 민수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 방식이 엄마에게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엄마께 가르치려드는 것처럼 들렸을까봐 저도 걱정됐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방식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작은 팩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보는 것도 좋겠구나. 갈등은 종종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가 느낀 점을 솔직히 전달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으로 대화 이상의 소통입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공감하고 칭찬하고 갈등을 해결하더라도 진정한 소통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족 간의 따뜻함은 서로 눈을 마주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런 깨달음의 시작은 손주 서연이와의 작은 산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랑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평소라면 서연이가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 보내던 시간이 더 많았기에 경순 할머니는 그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랑 산책을 가고 싶구나. 너무 좋지. 라고 대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나비를 쫓고 낙엽을 주워 모으는 서연이의 모습에 할머니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꽃은 이름이 뭘까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찾아볼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산책은 길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서연이 사이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자주 산책을 가자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공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한 추억도 특별했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함께 가족 앨범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조금 시큰둥해했지만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내 오자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머, 엄마 이 사진은 저 초등학교 때 소풍 사진 아니에요? 맞아. 그때 네가 친구들과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온 가족이 사진을 한 장씩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할머니와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랑 축구하다가 넘어지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네가 그렇게 공을 세게 찰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날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사진을 정리하는 시간을 넘어 가족 간의 추억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활동이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억은 손주들과 함께한 영화 감상회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같이 봐요. 라며 손주들이 추천한 영화를 볼 때 할머니는 처음에는 영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을 보며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손주들은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며 장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들의 해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경순 할머니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공원에서 걷는 산책, 추억을 정리하는 작은 프로젝트,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영화 감상회 같은 순간들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말합니다. 대화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느끼는 온기와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더 가까이 연결해주는 힘이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대화를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박경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 대화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배웠습니다. 공감과 경청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세대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며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말로 전할 수 없는 따뜻함을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누구나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대화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유대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나눈 대화는 어떠셨나요? 혹시 조금 더 공감하거나 칭찬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함께하는 짧은 산책이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더 따뜻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얻은 지혜를 실천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